안녕하십니까. 현대사포럼 대표 이선규입니다. 오늘은 메가더 장군의 총 진격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더 사령부의 올리베 장군은 11월 20일 날 중공군은 7만 정도라고 메가더한테 보고를 했어요.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정일권 참모총장과 메가더 사령관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에서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전부 다 비행기로 사진 찍어서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그런데 백선엽 동생 백인엽이가 정부장을 할 때 압록강의 11개 다리에서 중국군이 낮에는 안 오고 밤에만 오니까 어디 뚝이나 숲속에서 숨어가지고 중국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확인해가지고 그걸 이제 참모총장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고 그걸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이승만이가 메가더를 찾아가서 지금 중공군이 압록강을 이렇게 많이 넘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작전을 세워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통일이 되는데 세상에 정일권이나 신성모가 백인예비가 정보 수집한다는 것을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통일될 것을 통일도 못하고 그리고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도 신성모 전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성모를 지금도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통일을 하려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똑똑해야 되고 김일성이가 바보 노릇해서 초전에 참패하고 이제 북전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전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통일 못하고 지금도 분단되고 이산 가지고 생기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지금 남한에 3만 5천 명 왔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비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인이 이렇게 소아마비 돼갖고 걷지 못하는데 그걸 업고 이렇게 압록강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한국까지 왔다고 그래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지금도 좌파들은 그런 북한 정부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북한 정부를 지지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신이 참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11월 24일 메가더 장군은 종전,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 그 말이요. 종전 총 진격 명령을 내리고 참모들과 기자들을 데리고 청천강면 미 8군 전방사령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전장을 이제 시찰했어요. 그리고 유엔 장병들에게 승리는 눈앞에 있으며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이전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록강까지서 한국을 해방시키자. 그리고 이렇게 중공군이 오면 싸워서 물리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 때까지는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공군 없고 그냥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싸울 의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싸울 의지가 없이 그냥 성탄 때까지는 전쟁이 끝난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싸울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갔다가 오면 되는구나 이러고 마음자세를 가지고 압록강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한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11월 24일 날 이날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미 병사들은 뜨끈뜨끈한 칠면조 고기를 점심을 했습니다. 병사들은 메가더 장군의 전쟁 끝난다는 성명 발표에 집에 간다는 생각에 흥분하고 마음이 들떠 주위에 경계도 하지 않고 한만 국경을 향해 전전했다고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라요. 뭐 한국이 통일도 안 됐죠. 한 사람이어서 통일도 안 됐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한 땅에서 이제 국군하고 미군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거죠. 팽독효는 38군, 39군, 40군, 42군, 50군, 66군, 합 6개군, 18개 사단으로 서보전선인 선천, 구성, 태천, 영변, 덕천을 향해서 숨을 죽이면서 병력을 밤마다 착 이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 비행기가 아무리 찍어도 보이질 않죠. 미 1군단, 9군단과 국군 2군단을 포위를 끝내고 호위 속에 나뭇잎과 담요 등으로 추위를 이기며 국군과 미군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보전선에서는 20군, 26군, 27군, 3개군, 9개 사단이 장진호를 중심해서 미 해병사단과 국군 7사단을 포위하기 위하여 이동을 마치고 숨을 죽이고 호속에서 국군과 미군의 공격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 해병사단이 참 똑똑한 사람이 장진호 근방 가서 더 우구로 가서 뭐 해산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압록강 이렇게 국경까지 해병대 실력으로는 또 중공군이 숨어 있으니까 쭉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중공군이 이렇게 운산에서 기병사단 8사단 3대대가 이제 참패따소를 듣고 혹시 자기 앞에 중공군이 있는가 하고는 장진호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 유명한 해병대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장진호 근방에서 있다가 진짜 그냥 이렇게 국외 사단이 막 장진호를 덮칠 때 용기 있게 내려왔는데 메가다 사령부에서는 해병대가 너무나도 후퇴했는데 힘들으니까 비행기를 보냈잖아요. 다 타고 수송기를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함흥으로 철수자.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 안 탄다고 중공군한테 우리가 밀려서 이렇게 헬리콥터로 항공기를 철수한다. 그러면은 세계 5점 남으니까 우리는 걸어서 중공군을 싸워서 이기고 가겠다. 중공군은 고지에서 이제 공격하니까 우리 해병대가 왜 고지를 점령 못하느냐. 그리고 고지를 그냥 점령해서 중공군을 다 몰아내고 해병대가 양쪽 산 고지를 쫙 호일 때 보병들이 쫙 이렇게 미 7사단 보병들이 이제 가도록 양쪽에서 싹 호위를 했잖아요. 그러고면은 이렇게 해병사단 사단장도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워커나 이 해병사단 사단장들은 다 똑똑한데 메가다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그 많은 미군이 죽고 통일도 못하고 조금 있다가 후퇴지만 기가 막히게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병사단장이 참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숨을 죽이고 참 미군 해병대하고 7사단을 이제 포위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죠. 국군과 미군은 23만 명, 중공군과 인민군은 43만 명의 싸움이 북한 산악 지역에서 곧 시작되는 순간이죠. 병력은 중공군이 2배가 많으나 미군 전차는 650대, 각종 포와 항공기 1000대가 동원돼 화력에서는 중공군과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그 미군은 중공군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중공군에 대한 작전과 마음가짐이 이제 전혀 없었죠. 그리고 팽덕현은 국군과 미군의 후방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38군을 미 1군단과 10군단, 그러니까 평양 북쪽의 미 1군단과 그 다음에 원산에 있는 10군단 그 사이가 비어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38군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이 빈 데를 뚫고 덕천으로 가서 미군하고 국군 뒤에서 막 공격하라. 38군 보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38군이 그냥 북한에서 험한 산길이죠. 산길을 통해서 쫙 내려오는데 덕천까지 딱 내려온 거예요. 이게 메가더의 보태통의 육무기론 전법입니다. 이게 후방을 결혼해서 전방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 미군 후방으로 이동을 끝마치고 미군의 공격을 기다리고 이제 있었죠. 42군은 은밀하게 영변으로 이동시켰고 40군은 숨을 죽이며 희천으로 이동시켜 매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선천에서부터 희천과 덕천까지 중공군이 포진하여 자루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루를 만들었죠. 또 압록강에서 평양 쪽으로. 그러면 이제 미군의 국군이 자루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덕천에서 이거 싹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영변이나 이렇게 구장동에서 그냥 투드로 패는 거죠. 이 작전을 지금 이제 세운 거죠. 선천에서부터 희천까지 덕천까지 중공군이 포진하여 자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루를 놓고 국군과 미군이 자루 속에 들어오면은 덕천에 이제 원산하고 평양 그 사이에 이렇게 한 80km가
이제 험한 산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방어를 못 온 거예요. 그 길로 39군이 내려와서 지금 그 자료 앞에를 꽉 막으려고 이제 독천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꽉 막아놓고 이제 투도를 펴려고 후방에서 이제 요란하게 해서 전방에 있는 부대를 그냥 혼을 싹 빼버리려고 지금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국군과 미군을 자루 입구로 꼭 막아놓고 두드러져 팰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11월 24일 아침 8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9군단, 국군 2군단 합 8개 사단, 3개 여단, 1개 봉수여단 13만 명과 동부전선의 미 10군단 예하, 미 해병사단과 미 7사단, 국군 3사단, 수두사단 합 5개 사단, 한만 국경을 향해 종전 이제 끝낸다. 총 진격 명령을 이제 내렸어요. 메가더 장군의 총 진격 명령이 떨어지자 중공군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팽덕현은 38군 양웅측에 덕천에서 순천과 숙천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미군과 국군의 퇴로를 딱 막으라고 그랬어요. 아구 자루를 딱 막아버리라. 그리고 위에서 패겠다. 그러니까는 후퇴를 그냥 딱 막아버리게 이제 양웅측에 이제 명령 내렸어요. 양웅측은 111사단과 114사단을 동원하여 삼소리라는 데가 있어요. 삼소리를 향해 진군하게 했습니다. 113사단은 덕천에서 삼소리를 향해 25일부터 밤과 낮으로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삼소리와 용원을 점령하여 유연계의 퇴도를 쫙 차단하기 위해서 용원에서 딱 이제 매부보고 있었어요. 미숫가루를 먹으면서 72kg를 강원했어 하루에. 모태동과 팽독현은 덕천 영덕으로 진격하자 전차가 없어 공격하기 쉬운 국군 6사단, 7사단, 8사단을 먼저 공격하여 구멍을 낸 다음 이곳을 통해 남진하에서 개천 근방의 미군 후방에서 포위 섬멸을 작정했어요. 미 제1군단과 9군단, 국군 1군단이 서부전선에서 북전하고 있었어요. 11월 20일 국군 8사단은 영원에서 7사단은 덕천 지구에서 희천을 향해서 이제 진격하고 있었고 6사단은 너무 많은 7사단이 참패하고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예비대를 이제 뒀죠. 팽덕현은 인민군 2군단을 중심으로 중공군을 보강하여 제2전선부대로 새로 편성하여 미 8군의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미군과 10군의 경계령 사이가 80km가 이제 틈이 생긴 곳으로 산길을 따라 아무 정황 없이 11월 20일 영원 맹산을 지나 영덕까지 이제 미군과 국군의 후방에 도착하여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영원, 그 다음에 맹산, 영덕은 평양 밑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싸움은 평양 북쪽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중공군 42군은 국군 8사단을 포위하기 위하여 영원 정면에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국군이 북전하여 포위망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서부전선의 미 24사단은 정주, 국군 1사단은 태천, 미 9군단은 2사단은 구장동, 25사단은 운산, 국군 2군단 7사단은 덕천, 8사단은 영원에서 총 진격을 이제 하고 있었죠. 국군 8사단은 희천, 강계, 만포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였습니다. 10년대가 이렇게 신기봉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 중 일개 중제 정도의 중공군의 저항을 받았으나 곧 퇴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군의 8사단의 움직임은 중공군에게 이제 완전히 노출이 됐어요. 이게 24일 날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요. 21년도는 백암산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도 대대규모로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해와 격전이 벌어졌으나 날이 저물어서 24일 날은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11월 25일 날 국군 8사단은 아침부터 미 공군과 사단 포병대의 지원을 받으며 힘차게 공격을 시작하며 진격을 하였지만 정면에 중경군이 계속 증강되어 오자 이성갑 8사단장은 심상치 않게 여겼어요. 전쟁을 중단하고 현 전선에서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고 방에 점령하라 그랬습니다. 6.25 초전에 제일 싸움을 잘한 사단장이
이성가 사단장, 두 번째가 김종호 사단장이고, 그런데 그런 이제 이성가 사단장, 그리고 이렇게 육사단 김종호 사단장이 북진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도 참패해서 그냥 중공군한테 꼼짝 못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새벽 4시 중공군은 국군 8사단 옆에 7사단을 급습하여 7사단 8연대가 무너지면서 중공군은 국군 8사단 후방 맹산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8사단을 포위해버렸어요. 26일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새벽에 24일날 공격하고 25일날 공격하다가 26일날 지금 이제 이렇게 8사단이 싸움을 잘하는 8사단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멸 직전에 이제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승갑 8사단은 깜짝 놀라가지고 각 연대는 즉시 철수해 맹산을 방어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전방에서 싸우고 있던 10년대, 16년대, 21년대가 삽시간 혼란에 빠졌어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10년대, 21년대 한때 혼란에 빠지고 맹산이 중공군에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는 지휘관들은 앞이 캄캄했어요. 전진 24, 25, 26일 날에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공격 하루 만에 국군 8사단 10년대는 맹산 북쪽 24km 대동강 상류에서 16년대는 맹산 동쪽 11km 지점 형제봉과 서림 사이에서 21년은 맹산 동북쪽 28km 지점으로 후퇴하여 방했어요. 그러니까 공격 3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중공군은 영원을 점령하여 국군 8사단을 이중으로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중공군은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국군 21년을 포위한 후 수류탄을 던지고 벌떼같이 달아들며 공격하자 개전일에 잘 싸웠던 김용배 연대장 21년대는 영천에서 큰 공을 세우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하는데 큰 공을 세운 김용배 연대장이 지금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국군 21년대 중국군은 날이 셀 때까지 그칠 줄 모르고 싸웠어요. 국군 21년은 포위망을 끊느라고 사틀어버리고 계속 죽여도 계속 오니까 죽이는 사람이 그냥 지칠 정도 돼버렸어요. 국군 10년대도 새벽 2시부터 중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4시가 되니 전투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용감한 10년대 장병들은 앞에서 얼씬거리는 중공군과 육박전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결국 10년대도 포위망을 뚫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중공군은 나팔로 피리를 불고 북과 꽹각을 치며 국군을 공격하여 국군은 어리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중공군은 부대 간에 연락된 전화선을 절단하고 연락된 올만한 길목을 차단하여 국군의 각 부대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연대에서는 각 부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군 7사단은 메가더 장군의 종전 총진격 명령에 따라 한만 국경을 향해 전전하였습니다. 공중에 있는 미 5공군이 엄호를 하였고 포병대 요란한 지원 사격을 받았습니다. 국군 7사단은 덕천에서 희천으로 진격하려고 3km 정도 갔을 때 종군군의 38군이 강력히 저항하여 더 이상 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11월 20일 아침 일찍부터 국군 7사단은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공군도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2개 대대 정도 국군을 유인하면서 좌측의 2사단과 국군 7사단의 연결을 자르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군 7사단의 전진이 순조롭지 못하자 유정 군단장은 6사단 2연대로 하여금 이렇게 7사단을 증원하게 했어요. 11월 20일 새벽 2시 중공군은 38군으로 국군 8연대를 덮쳐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국군은 2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포위되어 포위망을 뚫느라 사력을 다하다가 결국 국군은 공격 2일 만에 사단 사령부가 있는 덕천으로 철수하고 말았어요. 7사단 3년대도 구장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몇 시간도 견디지 못하였는데 3년대는 인접부대인 미 2사단 38년대 의해서 겨우 살아났어요. 국군 7사단 사령부가 있는 덕천으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자 7사단 사령관은 큰 혼란에 빠지고 신상철 사단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상철 7사단장은 오연도로 하여금 덕천을 탈환한 다음 8년대 18일 포병대로 힘으로 후퇴하려 하였으나 7사단 후방이 중국군에 차단되자 7사단은 완전히 포위되어 공격 2일 만에 붕괴 직전 북창을 거쳐 순천으로 분산되어 다급히 도망쳐버렸습니다. 덕천을 중국군이 포위하자 덕천에서 싸우고 있는 국군 8사단이 포위되어 2군단은 2일 만에 위기에 처하여 엄청난 희생을 당하며 분산되어 참패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8사단과 7사단은 18피용대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도망쳐 중공군이 18포병대를 포위하기 직전 포병대는 105mm 국사포 12문을 버리고 포천에서 싸운 것 같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국군 7사단 사령부가 있는 덕천에는 6, 7, 8사단 등 3개 사단의 패잔병이 몰려 큰 혼란에 빠졌고 명정계 등 스질환했습니다. 장병들은 8사단 10년대장 고군은 대령에게 4개 연대를 주역하였으나 부대를 편성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져 명정계통이 스질환했으니 혼란해서 다 그리 짚어보니까 중공군은 아침 10시부터 국군을 포위하고 야산에서 박격포를 하루 종일 퍼붓고 덕천을 공격해와 장병들은 또 북창과 맹산으로 급히 도망쳤으나 엄청난 장병들이 중공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잘 싸웠던 8사단 10년대장 고군은 연대장이 포로됐고 이때 한 3,000명이 이제 포로가 됐어요. 고군은 연대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소식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